해외여행 이제 본물 터졌죠? 해외여행의 파트너입니다. 센스톡 통역기인데요. 쌍방향 통역기로 16개국 언어로 됩니다. 여행뿐만 아니라 쇼핑, 비즈니스 할 때도 외국인과 아주 전혀 불편 없고요. 목에 이렇게 거는 건데요. 아주 이쁘고 휴대폰보다 작고 간단합니다. 조작법도 간단하고요. 1644-1329 전화하시고요. 애국기업입니다. 집에서는 또 학습기가 된다는데요. 영어, 중어, 일본어는 강의가 됩니다. 84권의 교재가 들어있습니다. 센스톡으로 16개국 통역하고 집에서는 학습기로 이봉규TV 특별 할인 대매출입니다. 1644-1329 전화하시고요. 애국기업이에요. 애국기업. 아, 기가 막힙니다. 장만하세요. 네, 국힘당 전대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뭐 함수관계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신의 한수의 신혜식 대표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신 대표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최고위원회 출마하셨는데, 예. 네. 우리 강화문 세력이야, 뭐, 우리 신혜식 대표로 쫙, 우리 애국 우파 진영이야, 예. 예, 감사합니다. 그렇죠. 신은 최고위원회 들어갈 텐데, 아니, 신혜식 대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 천하람이가 이준석 등에 업고 당대표 도전하는데 이렇게 되면 함수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준석 체제, 예. 엄마, 누나, 또 뭐 동생, 형제,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오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왜 이번 전당대회가 이렇게 조기에 열리게 됐겠습니까? 바로 이준석 체제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지.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힘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준석 체제가 다시 나오면 안 되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자기들 잘못을 모르는 거야,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또 당권을 줘야 된다. 이러면서 천하람은 당대표로 그다음에 자기네 식구들 허은하는 또 최고위원으로 막 밀대. 제가 봤을 때는 네. 이준석 세력이 없어요. 없는데 그나마 딱딱 긁어 모으면은 한 5% 남짓 될까 요런 정도죠. 근데 이 세력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누구야? 이게 바로 안철수 후보예요. 아하. 이준석 입장에서는 요 세력이라도 모아가지고 안철수와 딜을 하고 싶다. 그걸 통해서 다시 당내로 진입하려는 교두보를 만들겠다. 이런 정치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실패한 지도부가 이런 꼼수를 쓰는 거는 정정당당한 정치가 아니죠. 그럼. 예. 안철수하고 딜을 쳐가지고 어떻게 또. 예. 야,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왼수처럼 지내다가 안철수하고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이게 뭉치는 스타일이 좀 비슷해요, 보면은. 아하. 예, 뭐 제가 더 나가면은 이게 험담하는 것 같아서 뭐 하지만. 예, 이게 친구들도 보면 이렇게 좀 점잖은 친구들이 있고 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 또 그 사람들끼리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또 동병상련. 동병상련. 철새 도래지란 게 있잖아요. 철새 도래지. 예, 철새가 그냥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네. 철새들이 여러 종류들이 모입니다. 자기들이. 그렇지. 끼리끼리 모이는 거죠. 예. 철새 도래지. 예. 지금 이번 선거가 자칫 잘못하면은 철새 도래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총선 때는 다 떠나죠. 횡하게. 그렇지. 예,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린 총선 승리하기 위해서 계절이 바뀌어도 모여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그런데 이거 큰일이. 아니 천하람이는 이제 뭐 나와봐야 안 될 건 뻔하지만 이준석과 유승민이 그 세력이 또 뒤에는 김무성이 이렇게 해서 준동해가지고 4강에 올라가면 이게 또 합종연행 이러면서 연대 이러면서 골아파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요. 그걸 노리고 이제 이준석이가 천하람을 대리로 내보낸 거죠. 이제 유승민은 나와서 5% 정도의 지지를 받으면 그야말로 정치적으로는 엄청난 타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사망 선거지. 뭐. 사망 선고기 때문에 그래서 이준석의 아바타를 세워가지고 5% 받더라도 정치 신인이다 이런 명분으로 피해 나가면서 그런 5%도 지금 다급한 안철수에게 러브콜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다음 공천 때 안철수를 당대표로 만들어서 공천 지분을 어느 정도 유승민계, 이준석계가 좀 차지하려고 요것들이. 예. 근데 이제 뭐 쉽겠습니까?
아닙니까? 그게. 예. 그렇지.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예. 이분은 이제 속을 들여다볼 수 없는 예. 훌륭하신 분이에요. 속이 뻔하게 보이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분들도 좋지만 또 이게 속이 좀 가려져 있다고 해서 우린 나쁘게 안 보는데 예. 특히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준석이가 다급해서 저렇게 다가가지만 결국에는 저 둘 사이도 그렇게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네. 그렇죠. 아니 네. 그리고 쟤네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 자기들 세력이 저 책임당원에 엄청나게 증가한 걸로 알아요. 사실은 이 자유우파 아스팔트가 저 뭐 당원 가입 캠페인에서 요즘에 한두 달 사이에 많이 들어갔죠. 네, 많이 들어왔고 이준석 그 세력들, 유승민 세력들도 많이 가입은 했어요. 아, 그런데 그렇구나. 중요한 건 네. 이준석이 징계를 받고 예. 또 한 번의 징계를 받으면서 어마어마하게 또 탈당을 해버렸습니다. 아, 그렇지. 남아있지 않고. 예. 그래서 특히나 또 20대 같은 경우는 당원 가입은 했는데 예. 책임당원으로서 매달 내는 당비를 안 낸 사람들이 또 꽤나 많아요. 아, 그러면 책임당원 자격이 박탈당하는 거 아니야? 당비 안 내면. 3개월을 내야 되는데 예. 애초부터 안 냈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죠. 아. 네. 3개월 내야 되는데 한두 달 내다가 세 번째 달 안 내든지 뭐 이렇게 되면. 뭐 그냥 아예 처음부터 안 낸 사람도 처음부터 꽤 안 낸 많고. 사람도 있고. 예. 아. 그건 뭐 이제 서울시당이라든가 네. 이런 그 당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물론 20대가 많이 가입했지만 20대라고 해서 다 이준석만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럼요. 자유우파 예. 저 청년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데.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유승민에 대한 지지율 조사를 하면 예. 당내에서 10%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그게 또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건 예. 역선택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화가 옵니다. 예.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런데 국민의힘에 이번에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예. 이거 국민의힘 여론조사구나 예. 하면서 역선택이 들어올 가능성이 꽤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여론조사들이 대부분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가 예. 저는 뭐 완전히 틀렸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정확하지가 않다. 예. 당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예. 그런 점으로 본다면 유승민에 대한 또 이준석에 대한 세력은 당내에 아주 많아봐야 5% 정도가 될까 말까 예. 이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예. 많아봐야 5%.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지금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지지율이 네. 뭐 여론조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지금 역전당했다라는 부분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당심에 대한 정확한 반영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냥 하나의 흐름이에요. 흐름. 이번에 김기현 의원이 또 뭐 나경원 여러 가지 파동으로 인해서 좀 불편하다. 이게 이제 하나의 여론의 흐름이지 예. 실제로 투표장을 가면요. 예. 그냥 윤석열 찍는 거예요. 윤석열이 지지한 분 찍는 거예요. 왜냐? 당원 비율이 가장 많아졌을 때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거든요. 그렇죠. 예. 또 지방선거 승리했을 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의 성향은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기 때문에 뭐 지금 좀 불만족스러워도 결국에는 투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으로 네. 갈 수뿐이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엔 저 모바일 선거잖아요. 자, 책임당원들. 예. 모바일 선거에 대한 뭐 변수 이런 건 있나요? 뭐 당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부분을 가지고 논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여론조사 기관들을 여러 기관들을 이제 선택해 놓고 추첨을 통해서 예.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최고위원으로 출마하는 만큼 예. 저도 이제 당사자니까 예. 우리 애국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투명하게 진행되는지 특히 선관위가 들어오다 보면은 또 중앙선관위가 들어오면 안 되지. 이게 또 그동안 불편했던 여러 가지 부실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안 할 수뿐이 없거든요. 예.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당사자인 제가 예. 꼼꼼히 들여다보고 예. 문제가 있으면 그걸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죠. 다만 예. 지금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가 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얘기하기는 좀 이르죠. 예. 예. 그 저 후보 등록을 했습니까? 오늘부터. 오늘 했습니다. 저는 9시에 바로 했습니다. 9시에 바로 했어요. 했군요. 예. 예. 4천만 원도 냈습니다. 4천만 원이에요? 최고위원 등록하는데? 네, 4천만 야, 원 돌려주지도 않습니다. 돈 많이 들어. 안 돌려줘요, 그거는? 예, 안 돌려줘요. 당선돼도 안 돌려주고? 그럼요. 예, 안 야, 돌려줍니다. 와. 그 4천만 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자 비용 한 번 보낼 때마다 한 2천만 원씩 들기 때문에 그러네. 이거. 문자 비용 당원이 늘어난 만큼 많이 돌려야 되니까요. 그러네. 그 문자 비용 뭐 현수막 포스터 뭐 그러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이 금전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신인들이 도전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아스팔트에 뭐 대변하는 우리 신혜식 대표가 최고위에 도전하는 거는 뭐 지금 금전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도전해야죠, 그죠? 네, 뭐 금전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의 한 수 많이 봐주시고 그렇지. 유튜브 많이 성원해 주셔서 그거 써야죠. 그럼요. 예. 또 정가훈 목사도 이제 신혜식 대표를 지지하고 있으니까 아스팔트에서. 예. 뭐 이봉규 TV의 이봉규 선배님도 지지해 주시니까. 그럼. 예, 너무 든든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 이제 각오를 다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최고위원이고 당대표 선거도 뜨거워지고 이게 요즘 이번에는 함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져서 이게 예상외로 뜨거워졌어요. 어떻게? 일단 언론이 윤석열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게 그게 맞아. 혼란을 가중시키는 거고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충분히 이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이준석을 밀었고 또 나경원 의원에 대한 비호감을 좌파 언론들이 계속 표출시키는 바람에 결국 상황이 역전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물론 뭐 여론 조작도 뭐 있었고 역선택에 대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뭔가 중심을 딱 잡아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 그리고 결국 대한민국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으로 보도가 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특히 보수 언론들이 좀 섭섭합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최고위원 나가서 기자들 다 만나고 설명도 했거든요. 조중동은 안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중동은 보수 우파에 가깝지가 않아요. 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불만이 뭐 다양하게 있겠죠. 뭐 제가 또 여기서 방송에서 얘기하면 또 젓갈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알았습니다. 오늘 저 후보 등록 1차로 했으니까 자, 우리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이봉규 TV 화이팅입니다. 네, 신혜식 대표. 응원해 주십시오. 신혜식 대표도 화이팅 하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거 최고위원 선거에 허은아가 또 이준석의 어떤 이거 뭡니까 이게 아이고 나 참 천하람이가 나오고 어떻게 윤석열 정부 성공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똥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제대로 된 뭡니까 이 자유우파 국민들 시민들의 힘을 제대로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것들이 또다시 준동을 안 하지. 때만 되면 지들이 뭐 다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할 것 같이 이준석, 유승민이 아직까지도 그러네. 대리인 내세워가지고요. 힘을 보여주시죠 뭐. 네, 여러분들. 마치겠습니다.